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 그러니까 수천 년 된 전통 약초의 지혜와 또 최첨단 노화과학, 이 둘이 만나는 지점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자료는 바로 황기라는 약초에서 시작해서요. TA56, 그리고 이게 노화나 심장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최신 연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 세포 끝단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텔로미어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전통 약제인 환기가 어떻게 현대 과학을 통해서 TA56, 그러니까 텔로메라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주목받게 됐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특히 심근경색을 겪으신 고령의 환자분들께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오래된 약초가 가진 현대적인 가능성을 좀 냉철하게 살펴보고 또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우리 건강이나 노화 과정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텔로미어. 이것부터 좀 짚어보죠. 우리 세포 염색체 끝에 보면 뭐랄까요? 신발끈 끝에 플라스틱 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전 정보를 보호하는 텔로메어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이게 조금씩 짧아진다면서요. 이게 또 노화의 중요한 열쇠 중 하나라고 하고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짧아진 텔로미어를 다시 길게 만들어줄 수 있는 효소가 바로 텔로머라제랍니다. 엘리자베스 블랙번 교수님이 이걸로 노벨상도 받으셨죠.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성인세포에서는 이 텔로메라제가 거의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걸 좀 안전하게 활성화시킬 방법이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세포의 노화 시계를 좀 늦출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아하, 바로 이 지점에서 수천 년 전의 지혜, 황기가 등장하는군요. 그 동의보감 같은 데서도 기운을 북돋는 아주 중요한 약재로 나온다고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요. 과학자들이 바로 이 황기에서 텔로메라제를 활성화시키는 성분, 그 사이클로아스트라제놀, 줄여서 CAG라고 하던데요. 이걸 찾아냈고 또 이 성분을 고순도로 농축하고 표준화시킨 게 바로 TA65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TA65는 사실 서구권에서 먼저 약간 텔로미어 영양제 같은 개념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초기 연구들에서 실제로 면역세포의 텔로메라제 활성을 좀 좁혀서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피로 회복 이런 걸 넘어서는 잠재력을 본 거죠. 그렇다면 실제 사람에게는 어땠을까요? 특히 좀 건강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요. 여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더라고요. 심근경색을 겪으셨던 65세 이상 환자분들 90분을 대상으로 1년 동안 TA65 또는 위약을 무작위로 투여한 연구인데요. 연구진이 주로 봤던 건 특정 노화 면역세포 비율, 그 CD8 플러스 TEMRA라는 세포 비율을 TA65가 개선하는지 이걸 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결과가요.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봤던 그 특정 노화 면역세포 비율에는 사실 두 그룹 간에 큰 차이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주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주목할 만한 다른 효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요. TA65를 복용하는 그룹은 1년 뒤에 전체 림프구,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 군대라고 할 수 있는 T세포, B세포, NK세포 같은 다양한 면역세포들의 총수가 위약 그룹과는 달리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혈액 마이크로리터당 한 285개 정도 세포가 더 늘어난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원래 목표했던 특정 노화 세포 지표는 그대로인데 다른 종류의 면역 세포들이 전반적으로 수가 늘어났다. 이건 좀 의외의 결과인데요. 네, 맞습니다. 예상 밖의 결과였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이 바로 염증 수치였습니다. 12개월 후에 TA65 그룹의 염증 지표인 고감도 C반응성 단맥질, HSCRP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가 위약 그룹보다 무려 62%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62%나요? 와. 네,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TA65 그룹은 평균 1.1mg 리터, 위약 그룹은 2.9mg 리터였는데 이 HSCRP라는 게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예측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염증이 현저히 줄어든 거죠. 그리고 또 부작용 발생률도 TA65 그룹에서 훨씬 낮아서 안전성 면에서도 꽤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야.
염증 수치가 62%나 낮아졌다니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분들께는 정말 의미 있는 변화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원래 기대했던 방식과는 좀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면역력은 전반적으로 좀 강화하고 또 위험한 염증은 줄여준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뭘 시사하냐면 TA65, 즉 환기 추출물이 단순히 텔로미어 길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면역세포 생성이나 기능 조절, 또 항염증 경로 활성화 같은 더 복잡하고 넓은 범위에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어쩌면 이게 전통적으로 환기를 기를 보강한다고 표현했던 것에 어떤 현대 과학적인 해석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한국은 또 환기의 주요 산지기도 하고 관련 연구 역량도 충분하니까요. 이런 천연물 기반의 항노화 연구, 뭐 K항노화라고 할까요? 이런 분야에서 좀 더 깊이 파고들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다른 약제와의 병용 가능성 같은 것도 연구해 볼 만하고요. 네. 오늘 저희는 환기라는 전통 약제에서 시작해서 TA65라는 물질이 텔로미어, 텔로마라제 같은 현대 노화과학과 만나서 어떤 연구로 이어졌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 환자 대상 연구에서 뭐랄까 예상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었지만 면역세포 수를 늘리고 또 염증을 크게 줄이는 그런 흥미로운 결과를 낳았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정말 오래된 지혜가 과학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환기 외에도 우리가 아직 충분히 탐구하지 못한 수많은 전통 지식 속에 어쩌면 건강과 장수에 대한 또 다른 열쇠들이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요? 미래 건강의 해답 중 일부는 아마도 자연과 우리 조상들의 지혜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